근데 이러한 마약을 그냥 마약 자체 투약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처벌을 받기는 하지만 마약류가 위험한 이유가 이렇게 투약 후에 환각 상태에서 2차 범행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살인도 하고 자살도 하기도 하고 뭐 절도 강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몇 가지 2차 범행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소개해 드릴게요. 위험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16년에 필로폰을 투약 후에 환각 상태에서 아내랑 싸우다가 아내의 목을 칼로 베어서 살해한 경우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절도 전에 겁이 나서 사실 막 두려우니까 필로폰을 복용하고 난간을 타고 올라가서 이제 주거 침입을 했던 것도 있었고요. 또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한 2013년도에 필로폰 중독자가 환각 상태에서 왜 하필 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대구지검으로 들어갔어요. 대구지검으로 들어가서 볼펜으로 그 앞에서 이제 자신의 목과 배를 찔러서 이렇게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자기가 모르는 상황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죠. 일단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투약한 것만으로 그렇게 강하게 처벌하지는 않아요. 이제 법정형이라는 게 있고 우리가 처벌을 할 때 보면은 선고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뭐 10년 미만인데 5년 미만인데 왜 1년 나왔어?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양형 기준을 보면은 조금 예측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순 투약 소지보다 매매 알선이 훨씬 더 형량이 높고요. 매매 알선보다는 제조, 수출입 이런 것이 훨씬 더 형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단순 투약 소지를 했을 때 프로포폴 이게 그러니까 향정사범 중에서는 제일 낮은 단계에 있는 건데 기본 형기가 8월에서 1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감경 요인이 있을 때 6월에서 10월 그 사이에서 이제 한 점을 딱 찍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감경 요인이 뭐냐? 자수, 수사협조, 형사처벌 전력 없음, 그리고 중독자의 자발적 치료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기본 영역에서 감경 영역으로 좀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은 상당히 많은 이제 마약 사범들이 인정을 잘해요. 이게 소변 검사하고 뭐 하고 하면 이미 있는 증거를 가지고서 들이밀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사실 부인을 잘 안 하죠. 어떤 이제 재벌의 손녀, 외손녀가 했던 그 필로폰 보면은 기본이 10월에서 2년입니다. 여기서 상식 하나 말씀드리면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집행유예는 실형이 3년 이하일 때는 집행유예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필로폰도 기본 형기가 10월에서 2년이기 때문에 집행유예가 다 나올 수 있는 거고요. LSD 같은 경우에는 기본 형량이 1년에서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시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봐줬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게 단순히 투약이냐 아니면은 매매용이었냐에 따라서는 다른 거죠. 그러니까 매매로 가게 되면은 LSD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이 아까 그 투약일 경우엔 기본이 1년에서 3년이었는데 매매로 가게 되면 4년에서 7년으로 뛰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서는 집행유예가 나오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투약이 아닌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 이거는 조금 의심해 봐야 되는 그렇게 정의로운 판결은 아니었을 수 있다. 감경 요인 어떤 것들을 인정해 줬는지 사실 잘 살펴봐야 되는 그러한 판결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범죄를 마약을 왜 하느냐? 라고 묻는다라고 하면 하나의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범죄학 이론에서는 사회학습 이론과 합리적 선택 이론 그리고 긴장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사회학습 이론은 사실 약물 사용자 밑에서 엄마 아빠가 알코올을 많이 사용하고 이런 환경에서 자랐을 때 약물 섭취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사실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해도 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합리적 선택은 약물이 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대가가 따른다라는 교육이 상당히 필요한 거죠.
연예인들도 이렇게 대마초를 많이 피우게 되는데 그건 긴장이론으로 좀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긴장이론은 뭐냐면 스트레스 유형이 범죄와 비행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목표 성취를 실패했을 때 좌절을 느끼고요. 긍정적 자극이 소멸됐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고요. 부정적 자극에 직면했을 때 스트레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요인이 긴장을 유발을 하는데 그 긴장에 대처하는 방법이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근데 누군가는 회피의 방법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회피를 하는 방법으로 이제 수단으로서 약물을 하게 되는 거죠. 학대를 받는다든지 가혹행위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유해한 환경에 계속 노출이 되는 거죠. 내가 원치 않는 자리에 계속 나가야 한다든지 무대 공포증이 계속 있는데 무언가를 해내야 된다라든지 내가 어떻게든 벗어나고 싶은데 계약 조건 때문에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을 대처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개인이 못하니까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비행 혹은 약물 사용으로 회피하는 전략을 상당히 많이 선택한다고 봅니다. 마약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약물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유독 중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중독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중독은 뇌에서 스탑 기능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약 중독자, 약물 중독자에게는 처벌을 한다라고 해서 크게 돌아오는 게 없어요. 일단은 치료를 해야지만 재범 억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마약 문제를 국가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라고 한번 물어온다면 법적으로는 합리적 선택에 기반해서 즐거움을 주니까 약을 한다라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적절한 처벌 구조가 필요합니다. 특히나 재배랑 거래, 판매를 하는 사람들에겐 더더욱 이러한 처벌 구조가 필요하고요. 투약자일 경우에는 처벌도 필요하지만 치료가 병행되지 않으면 사실 멈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는 약물 법원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약물 법원에서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는 것을 부과를 하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제 이수를 하게 되면 기소를 할지 말지 아니면 형을 감형해 줄지 말지를 이렇게 그때서야 다시 이렇게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필요하게 되고요. 실제로 이제 처음엔 미국 마이애미에서 시작하게 됐는데 지금은 미국 전역 3,400개의 약물 법원이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어떤 범죄라고 칭해진 것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꼭 처벌이 아니어도 될 수도 있다. 꼭 처벌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다. 그래서 마약 범죄를 해결하기 위한 좀 다른 접근 방법을 소개를 해봤습니다.